안녕하십니까. 바른관세법의 임창환 관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관세법 개론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시험 공부하시느라 그리고 또 시험 치러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요. 우리 2021년도 9급 관세법 개론 해설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해설에 대해서도 어제 이렇게 시험 보자마자 바로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국가직 9급 관세법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최근의 출제 비율 그리고 출제 경향을 준수해서 출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하기로는 아마 예년에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은 좀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법에서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에서 많이 출제된 부분이고 굉장히 뭐 세세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좀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되는 게 뭐 한 문제, 두 문제 정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기본서 중심으로 반복 학습하셨던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리 없이 아마 소화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올해 이제 출제 비율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5가지 파트, 우리 관세법 볼 때 5가지 파트로 보잖아요. 했을 때 총칙 파트에서는 2문제, 과세 파트에서 7문제, 권리구제에서 1문제, 통관 파트에서 8문제, 벌칙 등에서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됐고, 과세와 통관, 이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15문제, 20문제 중에 1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봤을 때에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보이시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는 과거의 출제 비율을 대체적으로 준수하는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강조해서 봤었던 부분들이 이번 시험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문제 출제 형식 면에서 보자면은 대부분 답을 찾는, 문제의 답은 법을 중심으로 각 조문별 중요 내용이 출제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쉽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렇게 까다롭진 않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보다는 주로 본문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본 개념 시간에 아니면 문제풀이 시간에 모의고사 시간에 다 건드려 봤었던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개정된 법령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또 옳지 않은 것 이런 거 찾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했다. 예년에 비해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평이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연습해 보셨겠지만 옳지 않는 것 찾는 것보다 옳은 것 찾는 게 좀 더 까다롭잖아요. 왜 하나씩 다 봐야 되다 보니까. 그죠? 그리고 관세법상 위헌에 관련 절차 요거는 우리가 기본 개념 시간에 꼭 한 번씩 봐달라. 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금 거의 한 3년째 계속 출제되고 있어요. 비단 우리 관세직 공무원 이 관세법 개론뿐만 아니라 관세법과 관련되어 있는 시험에서 요즘에 한 3년째 이 내용들은 관세법상 위헌의 내용들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에 대한 묻는 형식의 문제를 출제하는 등 최근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렇게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 이런 문제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난이도 면에서 보자면 올해의 경우에는 대부분 법의 내용, 기본서의 본문 내용 중심으로 출제되어서 기본서 중심으로 문제풀이 복습한 경우에는 고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관세체납위원회 설명의 경우에는 복습 시 세밀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위원회 내용들 한 번씩 꼭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최근에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보셨던 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놓치고 가지 않으셨을 거고, 만약에 이 말이 그래 본문도 수학이 힘든데 라고 하고 안 보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운에 맡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신 경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세법의 시험이 매년 출제될 때마다 사실 좀 긴장은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어떤 유형이 나왔을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데, 매번 그런 긴장감을 갖고서 출제된 문제를 봤을 때 보면은 그래도 우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어떻게? 기본서 안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걸 반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모의고사 감각을 올려서 시험장에 가면은 어느 정도 수준의 점수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해 총평은 이렇게 가름하고요. 진짜 다시 한번 이 힘든 시기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꼭 저와 함께 지내왔다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문제, 출제된 문제 한번 20문제 꼭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 부가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세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어요. 보실게요. 자,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그죠? 예외적인 과세물고 확정 시기. 자, 분실 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 부과한다. 맞는 얘기죠. 자, 화주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 찾는 건데요.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자, 위탁받아 수입했다, 대행 수입했다라고 하면 위탁한 자가 되겠지만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 그죠? 상업서류에 몇 가지 있었어요? 선하증권, 선하증권, 그 다음에 항공화물 운송장, 그 다음에 뭐 있다? 손품장, 그죠? 요 세 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자, 수입함을 선치 보증장에 적힌 물품 수신인은 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수입함을 선치 보증장은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일반적으로는 돈을 그냥 현금을 싸요. 송금하죠. 그죠? 이걸 우리가 전신거래, 전신한거래, TT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이거 말고 은행에서 보증하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는 LC 거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물건들이 움직이고 이건 은행에서 지급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LC 원본이 와서 다 확인하고 서류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거 물건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은행에서 내가 이거 나중에 원본 오고 서류 다 제출할 테니까 어떻게 먼저 좀 받읍시다 라고 해서 은행에서 먼저 끊어주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LC 거래일 때 미리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보증하니까 이 물건이 정상적이고 이 물건이 나중에 LC 와서 서류 다 제출하고 다 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혀 다른 문제, 전혀 다른 말이었다. 이 세 개만 알고 있었으면 얘는 답 바로 나오는 거죠. 정답 몇 번? 3번. 그죠? 이렇게 됩니다. 수입함을 선치보증장 얘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한적으로 많이 쓰이고 사실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 이거 LC 이걸 개설하는데도 은행에서 보증하는 거, 지급을 보증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돈 줘야 되는데 이거 나올 때도 돈 줘야 되다 보니까 안 합니다.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하죠. 하긴 하는데 제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3번. 자, 과세가 결정하는 경우 외국 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 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한 매도일을 평균해서 관세청장이 그 이유를 정한다. 그죠? 적용법령 같은 경우에 수리시지만 과세가격 확정하는 과세표준, 과세환율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수입 신고한 날이 속하는 주. 맞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관세법상 관세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그죠? 우리 구두고지가 여기잖아요. 그죠? 자,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 수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된다. 우리 법에서 뭐뭐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다른 공무원 참여시켜야 된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 수납했을 때는 지체 없이 출납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 자, 출납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게을리해서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 뭐한다? 변상해야 된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죠? 자, 문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은 거 찾아가는 건데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제일 많이 봤던 내용인데 왜? 제일 앞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 반송이란 뭡니까? 통관하면 안 되죠.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고 틀렸어. 거치지 아니하고. 그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 반송하는 것이다. 아니죠. 내국 물품을 뭐다? 국외로 반출하는 것이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자,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수출 수입 반송 신고 1항에 따른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 물품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 외국의 선박이 공해에서 누구의 주권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잡았다라고 하면 뭐 따라간다? 국적 따라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의 선박이 잡았으니까 뭐야? 외국 물품이지. 얘가 수입 신고 수리되기 전이다. 그럼 수리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니까 뭐다? 외국 물품. 정답은 3번. 자,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해서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 이거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와 외국 간.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이런 패턴의 문제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었죠. 그죠? 자, 문제 4번. 관세법 220조 간이보세 운송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 운송 담보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그죠? 그 다음에 보세 운송 보고의 생략, 검사의 생략, 신고 절차의 간소화. 정답은 몇 번? 보세 운송 보고의 생략. 보고는 해야죠. 보고를 해야 어떻게 도착했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다 꼬여버리는 거야. 보세 상태 기간을 정해놨는데 보고도 하지 않아.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말도 안 되죠.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죠? 자, 문제 5번 가볼게요.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해서 운항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법이 1월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용어의 표현들이 계속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익숙해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죠? 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해서 운항할 수 있다. 맞아요. 옛날 개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출항은 뭐야? 허가받아야 돼.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의 출항 허가 받아야 한다. 맞는 얘기고. 자,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 예약자를 제출 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이거 물건이 나가야 되는데 아니 30분 전까지 이거 다 챙겨갖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출항하는 경우에 어떻게 물건 나가고 나서 그죠? 출항 후 3시간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항하는 경우에는 1시간, 뭐 3시간, 운행 시간이 3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30분 전 이렇게 되어 있다. 출항의 경우에는 출항하고 나서 3시간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정답 몇 번? 3번. 자, 세관공무원은 보존 승객 예약자로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 승인 얻어야 된다. 그죠? 함부로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정답은 3번. 자,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뭐야? 체납 처분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용어가 달라졌다. 자,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 처분 유예. 그죠? 옛날 표현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서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해서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그죠? 굳이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얘가 뭔가 체납액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거둘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처분하는 것을 미룰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이 규제 세관장은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왜? 풀어줌으로써 얘가 갚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죠? 자, 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원래는 취소해야 되지만 세관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재산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딱 하나예요. 체납액을 분납 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 얘네들은 뭐야?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몇 번? 4번이다. 정답 4번. 7번 가볼게요.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은 심사 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우리 보정 진짜 많이 했어요. 얼마? 20일 이내 20일 이내 기간. 그죠? 딱 나오는 거. 정답 1번. 기간을 정해서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자, 관세청장은 심사 청구 결정할 때 심사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그죠? 불이익 변경 금지에 해당한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심사 청구인 심판 청구인은 관세청장,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제출할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 신청이 심사 청구인 심판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행은 원래 정지하지 않는다. 그죠? 집행 부정지의 원칙인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 딱 보면 떨어지는 거. 이런 건 문제 바로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죠. 정답 1번. 8번 볼게요. 얘는 좀 보지 않았으면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0년 이내 이런 얘기 없어요. 얼마?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체납정리위원회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정답 몇 번? 8번에 2번입니다. 9번. 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자, 우리 보면은요,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아니면 징역 또는 벌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가 허위신고죄 앞에 있어, 다. 그러니까 허위신고죄 앞에 있는 걸 찾아가면 되는 거. 자, 통과는 유통이력 신고 이 1항을 위반해서 유통이력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세관의 업무시간, 취급시간 위반해서 운송수단, 물품 취급한 자, 특허보세구역 특허사항 위반한 운영인, 전자문서 중개사업자 지정 위반해서 관세청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중개 업무를 행한 자. 정답 몇 번? 4번. 그죠? 전자문서 위조 변조죄 등에 들어있는 예잖아요. 그죠? 5년 이하 5천만 원. 정답 4번. 그래서 우리가 벌칙 공부할 때 어떻게 하자? 되도록이면은 시간이 많다면, 시간을 많게 한다면 한번 기본서를 쫙 읽고 나서 뒤에 벌칙에 있는 내용들을 떼다가 앞에 있는 본문에다가 체크하면 가장 좋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허위신고죄보다는 그 앞에 있는 내용들, 허위신고죄 앞단에 있는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자. 그 만약에 방법으로 했다면은 얘는 딱 걸러낼 수 있었던 거죠. 정답 4번. 10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법은 관세 부가징수 및 수출입물표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너무 좋은 목적이죠. 그죠? 자, 국세징수 예에 따라 관세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맞는 얘기. 세관장은 관세 징수할 때, 강제 징수할 때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 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죠? 맞는 얘기. 옛날 체납처분비. 자,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로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해야 된다. 자, 통고해봤자 이행할 수 있는 자금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데 굳이 처분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네들은 이거 통고를 이행할 자력이 없기 때문에 뭐 한다? 고발. 무자력 고발에 해당하는 사유가 딱 이거잖아. 정답 몇 번? 4번. 얘는 통고하지 않죠. 그냥 고발하죠. 11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 절차를 생략한다. 맞는 얘기죠. 두 번째, 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한다? 운송 통로 제한할 수 있다. 세관장이 할 수 있다. 그죠?
자,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담보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자, 운송에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 신고할 수 없다가 아니죠. 어떻게 누구누구 할 수 있다. 화주, 관세사 등. 그리고 한 명 더 누구? 보세운송업자. 얘네들 할 수 있는데 명의로 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정답은 4번. 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 파산 선고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결격 사유 해당하지. 징역형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래. 우리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다? 2년으로 돼 있잖아. 그죠? 세 번째, 관세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유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유예기간 끝나고 라는 얘기 없고 유예기간 중인 자. 그죠? 미성년자 당연히 안 되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의 경우에는 끝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자, 13번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 다른 법령이래. 의무사항, 그죠? 자,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물품에 대해서 문서로서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죠? 의무 이행의 요구. 그죠? 문서로서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 227조에 대한 얘기. 세관자가 관세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 표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그죠? 관세 보전을 위해서 통관 표지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맞는 얘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통관장,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사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다. 세관장은 외국 물품의 일시양육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 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아니죠. 환정 물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이거를 뭐 취급하는 사람 아니면 뭐 대리인 물류회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얘기해서 빨리 보수 작업해라. 빨리 이거를 바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매각하겠다. 그런 얘기 한다라고 했잖아. 정답 몇 번? 4번. 그죠? 4번입니다. 환정 물품에 대한 유치 가능하다. 정답 4번. 14번 가볼게요. 자, 관세법령상 세계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지겹게 했어요. 우리 그죠? 보정은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보정. 그죠?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 자, 납세 의무자는 신고 납부한 세액이 과다하다. 그럼 뭐 해야 돼? 경정 청구해야 되지.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자, 경정 청구에 따른 세관장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관세청장에게 국세 정상 가격과 관세 과세 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다? 수입 물품 과세 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에 대한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만약에 경정 청구했는데 통지가 이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누구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다. 자, 세관장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된 세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죠?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대해서 나와 있다. 정답 몇 번? 3번. 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범에 관해서는 관세법의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 준용한다. 맞는 얘기고,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 관세 하나의 종류로 본다. 맞는 얘기고, 자, 내공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해야 된다. 맞는 얘기고요.
자, 관세법 부과대상, 긴급관세 부과대상 1항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 부과 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해야 된다. 10일 이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어떻게 1월 이내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접수된 날부터 1월 이내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 4번이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가 볼게요. 자,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 신고 수리전 반출 받았을 때 반출 승인되잖아요. 수입 신고 수리전 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은 수리일로 본다. 정답 몇 번? 1번이네요. 그죠? 1번 보고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뭐야? 민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항상 강조했던 거. 그죠? 관세법 시행령 월별납부 규정에 의해서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납세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어떻게? 15일 이내.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땐 뭐한다? 취소할 수 있고 뭐합니까? 항상 납부고지하죠. 그죠? 우리 이렇게 남아있는 세금에 대해서 걷어들일 때는 뭐한다? 납부고지합니다. 그죠? 15일 이내 기간 정해서 납부고지합니다. 세관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아니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되고 납부자 신청으로 납부기한 연장하는 경우 아니 이 사람이 신청에 의해서 당연히 하지.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가고지에 따른 부가고지 생략할 수 있다가 아니라 부가고지 합니다. 그죠? 납부고지 해요. 생략 안 해요. 합니다. 정답 몇 번? 1번.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보고 답이 확실하다. 나 이거 진짜 100%야. 그냥 찍고 가셔도 돼요. 1번에서 이건 딱 나오는 거잖아. 무조건 옳은 얘기잖아. 이거는. 정답 1번. 자, 이런 문제 조심하라고 했죠. 왜? 얘네들은 환경오염이랑 막 이런 것들 섞어서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정보용품 등의 면세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 기계 정보용품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야. 이거 어디? 환경오염 방지 물품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자,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그 핵심 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이거는 뭐 95조에 나오는 환경오염 방지 물품 감면. 그죠? 내가 이거 진짜 강조 많이 했었던 건데 나와서 너무 뿌듯합니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위해서 기뉴하다고 인정해서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상수도 수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기뉴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얘네들은 맞지만 얘는 아니야. 정답은 몇 번? 17번에 1번. 1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관세법상 수출, 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성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 반송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 100분의 2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관세가 아니라 뭐다? 과세가격. 그죠? 과세가격의 100분의 2 상당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자,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 단속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맞는 얘기. 수입하려는 물품에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 신고할 수 있다. 너무나 맞는 얘기. 정답 몇 번? 2번. 그죠? 2번입니다. 19번 한번 볼게요.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이게 중요하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얘는 그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거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애 시정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보세구역 반입명령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미 이렇게 여기서 띄워놓고 있는 거야. 자, 의무이행 요구에 따른 의무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상 맞습니다. 허위 표시 물품 등에 대한 통관의 제한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것도 맞는 얘기고 세 번째, 관세법 230조 품질 등의 허위 오인 표시 물품들의 통관 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가 수출입 신고 당시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얘는 말이 안 되지. 왜? 여기에 따라서 해당하는 표지가 잘못됐을 때는 대상이지만 얘는 아니야. 이걸 제외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당이 아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한 경우 맞는 얘기고 정답. 그래서 몇 번?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우리 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이걸 위반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얘를 제외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미 여기서 틀려버린 거. 정답 몇 번? 3번.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통관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 신고 전에 하역 통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해야 한다. 그죠? 맞는 얘기. 정답 1번. 자, 즉시 반출한 자가 즉시 반출 신고한 날부터 5일 이내 수입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자, 며칠 이내 할 수 있다? 1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 부과 징수한다. 해당 물품의 과세 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징수한다. 과세 가격? 아니죠. 관세. 그죠? 자,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 신고, 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뭐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아니요. 5년으로 합니다. 그죠? 10년으로 하지 않아요. 5년으로 합니다.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아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 관세법 개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때요? 한번 보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그리고 도형 모의고사에서 봤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잘 따라오셨던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큰 어려움 없이 아마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힘든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시험 치러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로서 우리 꼭 현장에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강평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